마침내 금요일 던전이 시작되고 이번 던전은 다른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몬스터 무리를 뚫고 싸우는 대신 진우는 순수한 속도, 날카로운 타이밍, 완벽한 움직임으로 이겨야만 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스피드 버프를 위해 윈드 팔콘을 소환하고 총알처럼 트랙을 질주했다. 사방에서 투사체가 날아올 때도 진우는 단 1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한때는 화면을 통해 클리어했던 게임 스테이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으로 직접 달리니 그 스릴은 훨씬 더 짜릿했다. 그가 평범한 루트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을 때 진우는 자신만이 아는 숨겨진 지름길을 드러냈다. 그는 소환한 돌고래와 함께 수로로 뛰어들어 아래에서 함정을 피하고 와이번으로 바꿔 타고 마지막 장애물 위를 날아올랐다. 깜짝할 사이에 진우는 결승선에 도달했고 자신이 왜 최고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우리 주인공이 이 던전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백진우가 오직 단 하나, 배틀 오브 서머너즈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다른 모두가 망한 쓰레기 게임으로 여겼지만 그는 그곳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진우갓이라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마침내 불가능이라 불리던 100층을 클리어한 날, 진우는 이제 그만두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에 완벽한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승리를 거머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하늘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나타났고 이상한 소환서들이 비처럼 쏟아졌으며 어둠 속에서 몬스터들이 기어 나오면서 세상은 혼돈에 빠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트럭군에게 치여 의식을 잃었다. 그가 마침내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 게임이 현실이 된 것이다. 소환수들이 이제 땅 위를 걸어 다녔고 전 세계는 마지막 층을 클리어한 그 남자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진우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았다. 다시 일어서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최강이 되는 것.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세상의 새로운 현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 간 대전, 레이드, 던전, 실현의 탑 등 모든 게임 내 시스템이 현실에 나타났다. 3년이 지난 지금 모두가 소환수와 함께 사는 것에 거의 적응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진우는 그들이 자신만큼 능숙할 수는 없다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 그에게 큐브 인벤토리를 열 기회가 주어졌고 그가 수락하는 순간 튜토리얼이 시작되었다. 튜토리얼이 끝나고 진우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어떤 종류의 소환수가 튀어나올지 몰라 조심해야 했기 때문이다. 튜토리얼 보상으로 그는 하급 소환서 두루마리 2개를 받았고 이때 밖에서 두루마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경고를 받았다. 두루마리를 손에 쥔 채 진우는 마침내 세상이 변했음을 인정했다. 이 시점에서 그는 그저 쓸만한 것이 나오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쓰레기 등급의 소환수로 시작한다면 그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걱정했다. 그 게임은 악명 높은 드랍률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D급 소환수를 뽑을 확률은 1%, 2급은 5%이며 F급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두루마리를 찍기 전 진우는 정말 좋은 것이 나오길 바라며 온갖 신들에게 빌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유용하기만 하다면 2급 소환수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두루마리를 찢자 진우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고 갑자기 밝은 빛이 땅을 내리쳤다. 땅에 마법진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소환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X급 소환수인 바람요정이었다. 진우는 이런 등급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요정은 진우가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로 소환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기겁했다. 진우조차도 소환수가 말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어 깜짝 놀랐다. 진우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요정에게 그녀가 람바인지 물었다. 요정은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 진우가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진우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우에게 달려들어 안기며 그를 너무나도 그리워했다고 말했다. 진우는 마침내 예전에 뽑았던 2급 요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고 알맞은 룬을 장착하면 공격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갓 티어 유닛이 되었다. 너무 오랫동안 함께 붙어 다녔기 때문에 진우는 그녀에게 별명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가 선택한 이름이 람바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가 1년차 버그 패치 때 게임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개발자들은 과도한 밸런스, 붕괴 악용을 감지했다고 주장했고 진우는 1년 내내 그 요정을 키웠기 때문에 람바가 삭제되었을 때 멘붕에 빠졌다. 진우는 람바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가 격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다. 눈물을 글썽이며 람바는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꽁꽁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진우를 붙잡고 다시는 서로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진우가 누가 그녀를 가뒀는지 물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그게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기억하려고 할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팠고 진우는 그녀에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진우는 기억나는 건 뭐든지 말해보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을 통해 진우는 격리된 것이 그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현재 갇혀있는 그녀와 같은 다른 소환수들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지만 모두 같은 방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알려줬다. 그녀는 그들이 약 10명 정도 된다는 것만 알 수 있다고 말했고 진우는 문득 그녀가 자신이 사용하던 중 버그로 판정되어 사라진 10명의 소환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람바는 진우가 두루마리를 찢을 때마다 그들이 격리에서 탈출할 기회를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우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하급 소환서의 부름을 느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X급을 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그의 의심을 즉시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이것이 시련의 탑 100층을 클리어한 보상인지 궁금해했다. 진우는 또 다른 좋은 소환수를 얻길 바라며 가지고 있던 다른 두루마리를 찢기로 결심했지만 이번에는 F급 털복숭이 고릴라를 진우는 얻었다. 이에 실망했지만 이는 X급 드랍률이 완전히 무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진우는 이 쓰레기 같은 게임에 화가 났고 X급을 뽑을 확률을 높이려면 최대한 많은 두루마리를 찢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 그는 모든 X급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자 진우는 람바에게 자신을 진우갓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만 부르라고 말했다. 람바가 그 이유를 묻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그 이름을 퍼뜨린 오제 때문이었다. 3년 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들과의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어떤 불리함을 가질지도 몰랐다. 만약 그가 X급을 다룰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뿐이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진우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그의 앞에 던전이 나타났고 시스템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라고 알려줬다. 진우는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이 과거 최강의 플레이어였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동시에 게임은 현실과 달랐지만 진우는 그저 튜토리얼 던전일 뿐이라는 사실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진우는 현재의 현실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던전에 들어갔다. 던전에 들어서자 진우는 공기 중에 떠도는 섬뜩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시스템은 던전 전투에 참여하려면 소환수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알려줬고 현재 그에게는 람바와 털복숭이, 고릴라 단 2명의 소환수뿐이었다. 한 팀당 소환수 인원은 5명이었고 시스템은 그의 두 소환수를 팀에 추가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사람들은 던전을 성공적으로 클리어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5명의 소환수로 팀을 꽉 채웠을 비록 것이다. 소환수가 2명뿐이고 그것만으로 던전에 도전하는 것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진우는 올바른 전략만 있다면 던전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었다. 진우는 이미 수천 번이나 무시무시한 던전을 공략해왔다. 모든 공략법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진우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도전을 받아들이자 그가 물리쳐야 할 몬스터가 멀리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굶주린 회색 늑대였다. 늑대를 물리치고 동굴을 탈출해야 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소환수들이 싸우는 동안 그의 몸 주위에는 보호막이 생성되었다. 진우는 게임의 플레이어 보호 시스템이 현실에 구현되었다는 사실에 감명받았다. 하지만 활성화된 보호막 없이 공격받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때 그는 실패가 곧 죽음이며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늑대가 덮칠 준비를 하자 진우는 고릴라에게 늑대를 향해 돌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고릴라의 공격 속도는 거북이 같았고 진우는 완전히 실망했다. 동시에 그는 이런 쓰레기 수준을 예상하고 있었고 람바에게 스킬을 사용해 고릴라의 공격 속도를 높이라고 명령했다. 람바가 지팡이를 휘둘러 고릴라의 공격 속도를 높이자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 고릴라는 약에 취한 맹수처럼 돌진했다. 진우는 이에 감탄했지만 늑대가 예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흥분은 금세 식어버렸다. 하지만 진우는 고릴라가 진리가 없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둘이 서로에게 달려드는 동안 진우는 머릿속으로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늑대가 고릴라를 땅에 내리꽂자 그의 모든 계산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진우는 좌절하며 비명을 지르고 람바에게 공격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말했다. 람바는 이미 최선을 다해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람바의 버프가 다시 한번 발동되자 고릴라는 늑대를 몸에서 떼어내기 위해 아주 세게 주먹을 날릴 힘을 얻었다. 늑대는 땅으로 나가떨어졌고 람바는 즉시 이 기회를 활용했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고릴라의 속도와 공격력을 높였다. 고릴라는 늑대에게 달려들어 늑대의 몸에 연타를 날려 끝을 냈다. 늑대는 땅에 처박혔고 고릴라는 가슴을 치며 승리를 선언했다.
늑대를 쓰러뜨리자 진우는 던전을 클리어했다는 정보를 얻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자축합니다. 한편 진우의 동생 아진은 협회 본부에서 자금을 현금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 3년 전 세상이 바뀐 후 아진은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룬파밍 플레이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은 유망해 보이는 플레이어들에게 룬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진우의 사고 이후 아진은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고 기적적으로 던전에서 중급 소환사의 마도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C급 소환수를 얻을 수 있었고 스스로를 매우 운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녀의 소환수인 C급 그림자 엘프 덕분에 그녀는 룬을 파밍하며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진우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퇴원했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확인해주지만 전혀 다른 이유로 전화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녀가 이제 룬을 판다는 것을 들었다고 밝히고 그녀는 진우에게 그냥 룬파머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저속한 표현을 썼다며 소리칩니다. 진우는 그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룬파밍이라고 정정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합성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고 그녀는 플레이어 존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게임이 현실이 된 후 사람들은 소환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할 공간이 필요했고 그렇게 플레이어 존이 생겨났습니다. 합성센터, 강화센터 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원하는 모든 것은 탑 주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진과 진우는 카페에서 만나고 아진은 그가 모르는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그녀는 게임이 현실이 된 후 실현의 탑으로 변한 2개의 타워가 있으며 바로 잠실타워와 현대타워라고 밝힙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실현의 탑은 이 2곳에만 나타났습니다. 그가 플레이어 존을 찾고 있으니 타워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아진은 진우에게 그의 소환수 등급이 뭐냐고 묻고 진우는 2급과 F급이라고 대답합니다. 아진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오빠에게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진우는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기 위해 그녀 말이 맞다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그러자 진우는 동생에게 빨리 적응하고 싶으니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아진에게 나중에 용돈을 주겠다고 장담하고 아진은 자기가 오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도 진우가 관대하게 구는 것에 놀랍니다. 동생을 놀리며 자기가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으니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아진은 그를 비웃으며 5대 황제 중 한 명처럼 강해지는 건 꿈에서나 가능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진은 진우에게 5대 황제는 천재들이며 자신들 같은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우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플레이어 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니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동생에게 말합니다. 플레이어 존으로 가는 길에 아진은 그가 어떤 소환수를 뽑았냐고 묻고 진우는 바람 요정이라고 대답합니다. 아진은 바람 요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소환해보자고 제안하지만 진우는 거절합니다. 아진은 남도 아니고 쳐다본다고 닳는 것도 아닌데 너무 쪼잔하게 군다며 오빠에게 소리칩니다. 진우는 동의하지만 아진에게 내 것부터 먼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아진은 자기 소환수를 보면 질투나서 죽지나 말라며 기꺼이 소환수를 꺼냅니다. 그녀가 자신만만한 것을 보고 진우는 그녀가 어떤 보물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침내 그녀의 소환수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C급 그림자 엘프로 밝혀집니다. 진우는 이것을 보고 극도로 실망하고 동생은 그의 반응을 보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녀는 C급 소환수는 기본적으로 상급 귀족이라며 자신의 소중한 소환수를 무시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심 진우는 동생이 그림자 엘프를 상급 소환수로 여기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이런 소환수를 융합 실험실 재료로 썼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아진에게 그림자 엘프도 말을 하냐고 묻지만 그 질문은 엘프와 아진 모두에게 어이없게 들립니다. 진우는 엘프에게 인사를 건네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보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진은 소환수는 말을 못한다며 그를 꾸짖고 이때 그는 람바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흔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우는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아진은 소환수는 목소리 자체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진우는 람바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형 소환수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한 것이 어리석었음을 깨닫습니다. 아진은 진우에게 이제 그의 소환수를 보여줄 차례라고 말하지만 진우는 나중에 보여주겠다며 거절합니다. 아진은 화를 내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진우를 나무랍니다. 진우는 공공장소에서 소환수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플레이어 존에 도착하고 진우는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그가 기억하는 그 지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고 아진은 실현의 탑이 나타난 후 기업들이 원래 있던 타워를 허물었다고 설명합니다. 아진은 오빠를 다시 꾸짖으며 그런 음침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지는 진우에게 이 밝은 풍경이 오히려 모험과 스릴이 넘치는 땅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던전이 타워를 삼켜버려서 휴가를 보내러 그곳에 올 사람도 없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광경이 꽤나 짜릿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우는 멀리서 거래 현장을 보고 아진에게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아진은 플레이어들이 스크롤부터 룬까지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진우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전에 그는 부자 친구였던 백찬과 항상 스크롤과 룬을 열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진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팸플릿을 보여주며 안내가 필요하면 안내소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배울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괜찮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진우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이용해 정상에 오를 계획입니다. 아진은 그에게 확실하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좀 둘러보고 싶으니 먼저 가도 좋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아진은 동의하지만 오빠가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진은 오빠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하려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그냥 방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진우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람바를 소환합니다. 람바는 흥분해서 나타나 평소처럼 제잘거리기 시작하지만 진우는 목소리를 낮추라며 그녀를 조용히 시킵니다. 람바는 무슨 문제냐고 묻고 진우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람바는 이 말을 듣고 거의 폭발할 뻔하고 진우는 사람들이 그녀의 능력을 알아채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지금부터는 던전 안에 있을 때만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방금 한 말을 이해했다면 고개를 끄덕이라고 하고 그녀는 그대로 합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자 진우는 현재 상황을 점검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계좌 잔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게 계좌에 있는 전부인지 의아해하고 아르바이트라는 선택지는 그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미 너무 힘들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진우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기생충으로 보일 뿐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한때 무에서 시작해 그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진우는 다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최고 중에 최고였던 이유는 바로 무과금 랭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게임에 돈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해냈듯이 현실에서도 똑같이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갑자기 50만 원을 받았다는 알림이 오고 그는 누구에게도 돈을 달라고 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진우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그 돈이 어머니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진우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완전히 감격합니다. 감격에 찬 목소리로 그는 어머니께 감사하며 크게 성공해서 가족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이 이미 자신보다 3년 앞서 있기 때문에 진우는 단 1초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우는 던전을 돌며 성장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결론 내리는데 이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팀을 구성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좋은 것을 뽑기 위해 즉시 하급 소환 스크롤 3개를 구매합니다. 하지만 그의 첫 뽑기는 완전 쓰레기였고 결국 그가 얻은 유일한 좋은 것은 2급 독 도마뱀이었습니다. 5번의 뽑기에서 2급 2개를 뽑았기 때문에 그는 5%의 확률을 2번이나 이겼다고 믿습니다. 독도마뱀은 유용하지만 다른 2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임시 땜빵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는 팀을 꾸리는데 성공했고 이 현재 팀과 함께 성장할 계획입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며 룬파밍, 사냥, 스크롤 찍기를 포함합니다. 그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매우 확고합니다. 그는 X급 신명을 모두 모으면 모든 것이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든 X급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결론 내립니다. 진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던전을 찾으려 하지만 상황은 게임에서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던전 위치를 검색하고 그가 본 것에 기겁합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개처럼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믿게 만듭니다. 알고 보니 소환수가 있다고 해서 그냥 던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던전 튜토리얼을 열고 던전 게이트가 장소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던전이 내뿜는 기운으로 난이도를 알 수도 있지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운 던전이라도 플레이어로 정식 등록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죠. 진우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으며 하필 법이 바뀌었을 때
각성한 자신의 최악의 운을 탓합니다. 그가 슬퍼하는 것을 본 람바가 그를 응원하자 진우는 격려해줘서 고맙다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바로 그때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머니가 이미 그를 찾고 있으니 언제 집에 오냐고 묻습니다. 진우는 저녁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동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던전에 들어가려면 플레이어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지 묻고 아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습니다. 진우는 일부러 숨긴 거냐고 묻지만 그녀는 단지 잊어버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규정이며 많은 사람이 던전에서 죽어나가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우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아지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알려줍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모든 던전 입구에 직원을 배치했고 그래서 입구에 주둔한 직원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진우는 곤경에 처했음을 깨닫습니다. 아까 검색해본 바로는 등록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한이 플레이어 수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모두가 돈에 눈이 멀어 플레이어가 된다면 사회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붕괴할 테니까요. 이어서 활동 랭킹 시스템도 있으며 이 시스템은 매년 국내 및 국제적으로 상위 100명의 플레이어 순위를 매긴다고 말해줍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국은 세계 랭킹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아진은 준우가가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아진이 자신을 준우가와 연관지을 만한 말을 하기 전에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기에 진우는 우선 오늘은 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정각이라는 일은 시간에 진우는 집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그렇게 일찍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어머니는 집을 떠나기 전에 뭐라도 먹으라고 권하지만 진우는 가야 한다며 거절합니다. 신발을 신은 후 그는 부모님을 돌아보며 그동안 불효자식이었던 것을 사과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 뒤 그는 집을 나섭니다. 아버지는 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완전히 놀랐지만 어머니는 그를 걱정합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요즘 정부가 항상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진우는 괜찮을 것이라고 아내를 안심시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도 나가야 하니 식사하자고 제안합니다. 한편 진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할 뿐입니다. 누구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민국은 던전에서의 높은 사망률 덕분에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탐욕에서 비롯된 주인공병 때문이었고 그들은 자신이 판타지 세계의 주인공이라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무모함 덕분에 많은 사람이 던전에서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과거 게임 강국이었던 한국이 여전히 랭킹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진우는 많은 사람이 망상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10년 이상 게임에 중독되었던 자신도 남을 판단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러 도착했고 진우는 직원에게 몇 명이나 플레이어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직원은 등록하러 온 수많은 사람 중 시험에 합격한 50명만이 플레이어 칭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진우는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현재 자신처럼 신청서를 제출하러 온 사람이 0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이 합격자 중 한 명이 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자신이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한때 게임의 왕으로 불렸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홀에 앉아 그들이 자신의 신청서를 처리하기를 기다립니다. 국회의원이자 자격심사관이기도 한 중요 인물, 박창석이 그 방에 있었습니다. 창석이 자격심사 과정 전체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때 벽 한쪽이 폭발합니다. 패닉이 일어나고 창석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즉시 일어섭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무서운 붉은 오크와 다른 성가신 몬스터들을 소환수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옵니다. 보아하니 그 남자는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창석에게 복수하러 온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지를 보고 창석 또한 자신의 소환수들을 꺼내는데 모두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을 공격하는 남자는 갱단의 일원이었고 진우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보니 창석과 그 미친놈이 대치하고 있었고 그는 완전히 충격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방에 있던 민간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지만 몇몇은 창석을 믿습니다. 그는 갱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박살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환수를 이용해 깡패처럼 행동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즉시 모두에게 보호막을 전개하고 소환수를 꺼내라고 명령합니다. 빌어먹을 비상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막 떠들려고 할 때 진우는 그녀의 입을 막으며 공공장소에서는
말하면 안 된다고 상기시킵니다. 갱단원은 오크를 풀어놓고 창석을 도발하며 자신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냐고 묻습니다. 한편 진우는 테이블 뒤에 숨어 있으며 휘말리면 귀찮아질 것을 알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진우는 일단 그들이 서로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보기로 합니다. 오크가 창석에게 돌진하자 그는 불을 뿜어 그의 전진을 막습니다. 창석의 소환수 중 하나는 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가라앉았을 때 오크는 멀쩡했습니다. 사실 오크는 불에 의해 오히려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갱단원은 창석을 놀리며 그게 전부냐고 묻습니다. 이 시점에서 창석은 이미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진우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진우는 창석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미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우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돕다가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릴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오크는 창석의 소환수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전에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진우는 천천히 창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창석은 위험하니 물러나라고 그에게 재촉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거절하고 그의 귀에 대고 화염 거북이의 타이밍이 약간 어긋났다고 속삭입니다. 붉은 오크 뒤에 있는 버퍼들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버퍼들이 화염 저항 버프를 시전하고 있었고 진우는 창석에게 그런 타이밍으로는 화염 공격이 통할 리 없다고 알려줍니다. 창석은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는 오크가 화염 저항 때문에 붉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창석은 그의 화염 거북이에게 버퍼를 포함한 모든 소환수를 구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놀랍게도 그 계획은 성공했고 오크는 다른 적 소환수들과 함께 구워졌습니다. 갱단원은 창석이 자신의 속임수를 알아낼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경악합니다.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는 모든 소환수를 잃고 보호막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미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수하겠다며 창석에게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창석은 그의 나무 같은 소환수로 그를 붙잡고 입 닥치라고 말합니다. 그는 갱단원은 즉결 처형에 처해지며 예외는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그의 몸에서 생명이 쥐어짜지면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그의 피가 사방에 튀고 방에 있던 사람들은 창석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반면 진우는 이 모든 것에 약간의 트라우마를 느낍니다. 그 남자가 나쁜 놈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로써 진우는 세상이 더는 예전 같지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살아남으려면 대단한 각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깨닫고 바로 그때 창석이 그에게 다가와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진우는 겸손하게 별일 아니라고 대답하고 창석은 그에게 보상하고 싶다며 어느 길드에 속해 있는지 묻습니다. 진우는 아직 등록된 플레이어도 아니어서 길드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창석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진우는 아직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소환 버프를 아무렇지도 않게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창석은 신분증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자 진우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신분증을 건넵니다. 그에 대한 신원 조사를 마친 후 규정에 따라 보상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 후 자리를 뜹니다. 나중에 창석은 조수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진우의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얌전히 있었던 람바에게 큰 도넛으로 보상합니다. 동시에 진우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설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가 조언을 해주지 않았다면 방에 있던 모두가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보며 진우는 가능한 한 빨리 소환 두루마리를 모아 다음 X랭크를 소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의 현재 우선순위는 블레스트 드래곤, 메이지와 드릴 교관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하급 소환 두루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D랭크와 E랭크입니다. 다음날 창석은 진우가 사고 후 3년 동안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때 그는 왜 진우가 미등록 플레이어인지 깨닫습니다. 창석은 이것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혼돈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고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 등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랍니다. 창석은 진우의 파일을 꺼내보고 조수가 헛소리를 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창석은 이에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자신이 밖에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창석은 즉시 그달의 심사관 중 한 명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창석은 진우가 깨어나자마자 플레이어로 등록한 것이 그의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석은 진짜 보석을 손에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합니다. 훈련이 예정된 날, 진우는 훈련소에 도착했고 예전에 등록할 때처럼 수많은 인파를 보게 된다. 플레이어가 될 기회를 얻으려면
이 모든 경쟁을 짓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진우는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이고 누구도 그보다 게임을 더 잘 알지 못하기에 그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진우는 창석이 평가 심사관으로 참석한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석은 진우를 개인 면담에 부르고 진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그가 심사관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다. 창석은 결국 이게 운명일지 누가 알겠냐며 그를 놀린다. 그리고 창석은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진우는 강의에서 배운 모든 것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기에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한다. 사실 그들의 전략 중 하나는 진우 자신이 개발한 것이었다. 진우는 마침내 창석에게 훈련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 있다. 그러자 창석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언급했던 보상 때문에 불렀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전에 창석은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진우가 혹시 게이머였는지 알고 싶어 한다. 진우는 이에 혼란스러워하고 창석은 게이머란 게임이 현실이 되기 전에 플레이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해준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짧더라도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이 칭호를 실제로 얻는다. 한국 랭커의 70%가 게이머다. 진우는 평범한 사람이 소환수 버프에 대해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창석이 왜 이것을 알고 싶어 했는지 이해한다. 진우는 게임을 좀 해봤다고 대답하고 창석은 자신의 날카로운 직감을 자축한다. 그는 진우에게 게임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물었고 진우는 즉시 대답하기 전에 잠시 뜸을 들인다. 그는 그 게임이 쓰레기였고 플레이어가 거의 없었으며 10년 동안 했다고 말하면 자신이 진우가 싫어하는 사실이 바로 드러날 것을 안다. 진우는 약 1년 정도 게임을 했다고 대답을 수정하지만 그럼에도 창석은 여전히 완전히 감명받는다. 진우는 자신이 제 발등을 찍은 건 아닌지 의아해하고 창석은 1년 내내 게임을 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해준다. 진우는 그냥 그랬다고 대답하지만 창석은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한국 랭커들이 반년도 채 버티지 못했지만 진우는 1년 내내 꿋꿋이 버텼다는 것을 안다. 창석은 보상으로 2가지 선택지를 준비했으며 그가 선호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헛기침을 한다. 첫 번째 선택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즉시 플레이어로 등록해주고 협회에서의 자리도 확보해주는 것이다. 창석은 열정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진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 선택지는 상금 500만 원이다. 두 선택지 모두 진우에게는 끔찍하게 들리지만 창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믿는다. 창석은 진우가 즉시 등록 옵션을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진우는 현금을 원한다고 말해 그를 놀라게 한다. 창석은 이 말을 듣고도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어 진우에게 플레이어 등록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려 하지만 진우는 오래 걸리는 길을 택하겠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진우는 일어서서 창석에게 등록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어차피 협회에 들어갈 생각도 없다고 말한다. 속으로 진우는 자신의 X랭크 소환수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 일은 소중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창석과의 만남 후 진우는 실기 시험을 치르러 향한다. 관계자는 합격하려면 1일 던전을 클리어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는 화요일 던전에 들어갈 것이고 목표는 타임 어택임으로 가능한 한 빨리 클리어해야 한다. 놀랍게도 창석은 진우가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현장에 와 있다. 게다가 그는 진우가 심지어 교수들마저 어린애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통찰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룬과 소환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때 창석은 진우가 버릴 수 있는 인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창석은 진우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야 했는지 후회하며 손가락을 깨문다. 관계자가 진우에게 설명을 마친 후 던전으로 진행해도 좋다고 말한다. 진우는 소환수들과 함께 던전에 들어가고 시스템은 던전을 점령한 슬라임들을 소탕하라고 알린다. 진우는 람바를 소환하여 뭘 해야 할지 알지 않냐고 말하고 그녀는 진우에게 맡겨달라고 확신시킨다. 람바는 고릴라의 공격력과 속도에 버프를 건다. 알고 보니 화요일 던전은 미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보스에게 도달하기 위해 슬라임들과 싸워야 한다. 초보자들이 길을 잃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지만 진우는 초보자가 아니며 느린 슬라임들은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던전은 그가 너무 많이 정복해서 질릴 정도였다. 진우는 기본적으로 던전 깊숙한 곳으로 직행하여 던전의 보스인 거대 킹슬라임을 발견한다. 진우는 고릴라에게 킹슬라임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고릴라는 슬라임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주먹을 날려 결국 킹슬라임을 짓뭉갠다. 진우는 마치 자랑스러운 아빠처럼 뒤에서 지켜보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람바를 좋아하는 이유다. 그녀의 공격력 증가는 F랭크조차 사기캐로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매우 강력하게 만든다. 진우는 고릴라가 킹 슬라임을 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며 람바의 버프가 다른 소환수들에게도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다. 킹 슬라임을 물리치자 보스 몬스터를 처치했다는 축하 메시지를 받는다. 그는 던전을 5분 만에 클리어했다는 알림을 받지만 예전에는 보통 1분이 걸렸기 때문에 진우는 감흥이 없다. 갑자기 그는 대한민국 기록을 경신했고 그로 인해 특별 업적을 달성했다는 알림을 받는다. 보상으로 그는 상급 소환서 3장과 추가로 하급 연마제 2개를 받는다. 진우는 존재조차 몰랐던 기록을 방금 깼다는 사실에 충격으로 기겁한다. 뒤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던 관계자들 또한 기록이 바뀐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정말 엄청난 단축이라 관계자들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그들은 기록을 깬 사람이 들어본 적도 없는 진우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충격을 받는다. 비랭커가 기록을 깼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고 그 소식은 이 시점에서도 창석은 전해진다. 진우가 국가급 인재이며 그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창석은 국가의 위상이 달려있기 때문에 진우를 해외에 뺏기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창석은 즉시 부하들에게 망설임 없이 진우를 등록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타임어택이 국내 랭킹과 글로벌 랭킹으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한국 1위는 강이라는 사람인데 6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계 1위는 2분 기록을 보유한 레이첼이다. 진우의 등장으로 그는 이미 강의 기록을 넘어섰다. 창석은 부하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진우는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진우가 던전에서 나왔을 때 그는 현 시대에 5분이 최상위권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실망한다. 바로 그때 창석이 그에게 달려와 만나고 싶었다고 말한다. 창석은 진우에게 그의 기록이 놀라웠다고 말하며 어떻게 첫 시도에 기록을 깰 수 있었는지 묻는다. 진우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기록이 자신의 최고 기록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초조하게 대답할 뿐이다. 창석은 그가 자신을 증명했기 때문에 특별 등록되었다고 말하며 플레이어 라이선스를 건넨다. 창석이 다시 어떻게 기록을 깼는지 묻자 진우는 라이선스에 집중하고 있다. 진우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밝히면 대한민국의 수준이 즉시 급상승할 것을 알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닥쳐올 일이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운이 좋으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나쁜 놈들에게 붙잡혀 모든 정보를 고문당해 털릴 수도 있다. 진우는 창석에게 그의 질문이 매우 무례하다고 대답한다. 창석은 플레이어들 사이의 전략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공유한다고 말하며 그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사람을 절실히 원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진우가 보기에 그 남자는 즉시 돈을 지불했고 성격도 괜찮아 보여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그 남자는 눈치가 빠르며 진우는 차라리 국가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진우는 창석에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카페로 향하고 창석은 그에게 국가가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린다. 그는 그들이 진우가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진우는 즉시 적대적으로 자신을 조사했냐고 묻는다. 창석은 미등록 고레벨 플레이어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며 사과한다. 진우는 이제 등록했으니 계속해서 자신을 조사할 것인지 묻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창석에게 알린다. 창석은 이에 동의하고 속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라는 말에 당황했을 텐데 진우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놀란다. 이것은 창석에게 진우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진우는 창석에게 자신을 도와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창석은 그의 협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진우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창석은 협회에서의 자신의 직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표를 많이 얻을수록 더 많은 권력을 얻는다고 말한다. 진우는 즉시 창석을 평범한 정치인으로 본다. 창석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계속 말하지만 진우는 이에 감명받지 않는다. 진우는 창석과 거래를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방금 등록했으니 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한 달 동안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한다. 진우는 그의 성장이 마음에 들면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은 모든 것을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정보로 갚겠다고 한다. 창석은 진우가 한 달 동안 자신을 비서로 이용하려는 것을 알아채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창석은 진우 곁에 있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거래에 동의한다. 거래를 마친 후 진우는 자신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기록을 깬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창석에게 말한다. 창석은 본부에서 그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말하려다 본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멈춘다. 본부는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반 갱단을 처리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창석은 진우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만 진우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후 진우는 사생활 보호를 포함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며 자리를 뜬다. 나가는 길에 그는 받은 보상을 확인하기로 하고 상급 소환서 3장과 하급 광택제 2개를 얻은 것에 놀란다. 진우는 누군가 먼저 기록을 깼음에도 업적 보상을 받은 것에 놀라지 않는다. 업적 보상은 플레이어당 한 번씩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상급 소환서를 열어볼까 고민하지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바꾼다. 그는 창석이 등록된 플레이어만 접속할 수 있는 플레이어 웹에 대해 말해줬던 것을 기억한다. 그곳은 모든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장터이며 창석이 진우의 가입을 도와주었다. 진우는 상급 소환서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는 그것들이 301원에 달하는 가격에 팔리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충격받는다. 진우는 던전에서 단 5분 만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돈 버는 것이 이렇게 쉬우니 진우는 빨리 가족에게 좋은 삶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는 X랭크 소환수는 하급 소환서에서 얻을 수 있는 사기급 소환수이므로 상급 소환서를 팔고 그 돈으로 하급 소환서를 구매하기로 결심한다. 게다가 이 상급 소환서에서 얻을 수 있는 B급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진우는 하급 소환서가 매우 흔함에도 불구하고 1원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훨씬 많은데도 왜 아무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는 아진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 아진은 본부에서 실제로 판매자들로부터 하급 소환서를 사들인다고 설명한다. 진우가 왜냐고 묻자 그녀는 상위 랭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국비로 대량 구매하여 1일 구매 한도를 두고 판매 가격을 1원으로 정했다고 한다. 모두가 정부에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격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진은 그것이 낡은 정책이고 본부에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고가 쌓여 있어서 정부가 곧 폐지할지도 모른다고 진우에게 말한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은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정보를 알려준 아진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자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손에 하급 소환서가 남아돌고 있으니 진우는 창석을 찾아간다. 창석은 여느 때처럼 매우 기뻐하며 진우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는 진우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는 도와줄 일이 있냐고 묻고 진우는 하급 소환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창석은 그가 중급이나 상급이 아닌 하급을 요구하는 것에 놀란다. 그는 진우에게 몇 개나 필요하냐고 묻고 진우는 가능한 한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창석은 그 요청에 불안해하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본부에서 매일 약 5만 개를 얻기 때문에 그는 동의하기로 결심한다. 창석은 팔 수 있지만 되파는 것에 대해 진우에게 경고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되팔고 싶지 않다고 설명한다. 창석은 진우가 평범한 게이머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처럼 뭔가 기발한 것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진우가 이렇게 많은 하급 소환서를 모으는 것을 보니 뭔가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진우에게 조건이 있으며 그것은 유용한 정보를 하나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알린다. 창석은 자신의 직업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타당한 이유 없이 국민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신뢰를 잃게 할 수도 있다. 그는 진우에게 하급 소환서를 정보와 교환하는 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윈윈 상황이라고 말한다. 창석이 소환서를 공짜로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놀라지 않지만 자신의 정보가 소환서에 비해 상당히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 요청에 개의치 않는다. 진우는 거래에 동의하고 창석에게 기록 경신, 업적 보상에 대해 말한다. 그는 창석에게 국가 업적 보상이 던전당 상급 소환서 3장이라고 말한다. 진우는 다른 플레이어가 이전 플레이어의 기록 시간을 깨면 똑같은 보상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릴레이 경주처럼 매초 기록을 갱신하며 번갈아 가며 하면 최단 시간에 던전을 클리어하여 최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국가 순위도 올릴 수 있다. 창석은 진우에게 상위 랭커들이 이미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 업적 보상을 받지 못한 다른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우가 그것이 화요일 던전의 좋은 전략이라고 밝히자 창석은 그것이 바로 진우가 첫 기록을 깰 때 사용했던 방법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환해진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이 사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창석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부인할 생각은 없다. 진우는 창석에게 자신이 사용한 것과 같은 전략이며 이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3분 안에 화요일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창석은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그가 더 질문하기 전에 진우는 정보에 대한 대가부터 해결하라고 말한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상급 소환서 50장을 추가로 요구한다. 상급 소환서 50장이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창석은 이 말을 듣고 혼이 거의 빠져나갈 뻔한다. 그의 망설임을 감지한 진우는 정보를 조금 더 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방법이 하위 및 최상위 던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창석에게 말한다. 그는 그 던전들에서 얻는 업적 보상이 수백억의 가치가 있다고 덧붙인다. 창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진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안다. 그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 그의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는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진우에게 돈을 이체하기로 동의한다. 창석은 또한 매일 하급 소환서 1만 개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자 진우는 창석에게 그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날 늦게 창석은 진우의 전략을 시험하기 위해 팀을 소집하고 모두는 왜 그가 퇴근 시간 후에 자신들을 불렀는지 궁금해한다. 창석은 그룹에게 시험해보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창석은 절대 이유 없이 그들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흥분한다. 그는 화요일 던전 기록이 깨졌다고 언급하며 시작하지만 그 기록은 최근 해외에서 얻은 전략으로 깨졌다고 말한다. 그는 진우에게 그 전략을 시험해봤고 결과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시험해보길 원한다고 주장한다. 창석은 앞서 약속했던 대로 진우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했을 뿐이다. 순진한 팀은 즉시 창석을 믿고 그것이 그가 진우에 대해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자 창석은 모두가 전략을 시험하기 위해 화요일 던전 타임 어택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그가 던전 클리어의 핵심 소환수가 모델 코모도라고 밝히자 모두가 즉시 그를 의심한다. 모델 코모도는 성인 남성 크기의 약한 도마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코모도는 튼튼하고 괜찮은 공격력을 가졌으며 피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B급 소환수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키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포장에 불과하다. 모델 코모도는 다른 B급 소환수와 비교하면 쓰레기라서 흔히 실패한 소환수로 취급된다. 하지만 유저들이 모르는 것은 모델 코모도가 거대 슬라임을 먹는 것을 좋아하며 던전에서 풀어놓으면 거대 슬라임을 사냥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석이 그룹에게 전략 설명을 마친 후 그들은 차례로 던전을 클리어한다. 그들은 코모도의 식욕 덕분에 4분도 안 되어 보스방에 도달할 수 있었던 속도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이 새로운 전략으로 모두는 룬을 사용해 이동 속도를 최적화할 수만 있다면 한국이 마침내 세계 기록에 도전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이제 모두가 얕보던 바로 그 소환수가 어쩐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환수가 되었다. 며칠 후 한국이 연달아 기록을 경신했으며 그 성공의 공로는 창석에게 돌아갔다고 보도된다. 기사를 읽은 후 창석은 진우가 고작 1년차 게이머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성공 보증 수표이기 때문에 그에게 딱 붙어 있기로 결심한다. 이 때문에 그는 진우의 모든 것을 전담할 탤런트 관리팀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팀 멤버로는 지아, 병진, 그리고 태섭을 선택한다. 얼마 후 진우는 약속된 1억 5천만 원을 받고 돈 버는 것이 항상 이렇게 쉬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동시에 람바는 그 많은 돈으로 크림빵을 몇 개나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돈을 쳐다본다. 진우는 인벤토리를 확인하고 약속된 하급 소환서 1만 개를 발견한다. 창석이 자신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으니 진우는 성공적인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먼저 람바가 진우가 X랭크 소환수를 뽑기를 바라며 세상의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동안 그는 땅에 물을 붓는다. 이것은 그가 진우가 시절에 그녀와 함께하던 소환 의식이었다. 의식이 끝난 후 진우는 기세등등하게 소환서를 찢으며 노가다를 시작한다. 불행히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진우와 람바는 탈진하여 쓰러진다. 그들은 1시간 동안 3,000개가 넘는 소환서를 열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진우는 어떻게 그 많은 소환서에서 쓸모없는 F급 쓰레기들만 나왔는지 의아해하며 한탄한다. 람바는 X급이 그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한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귀를 잡아당긴다. 하지만 진우는 그래야 한다고 믿으며 그녀는 첫 시도에 나왔다고 상기시킨다. 람바는 자신의 경우는 확실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하급 스크롤 1만 장, 심지어 10만 장으로도 X등급 소환수를 뽑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우는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며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주인이 소환 시스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람바는 그를 제대로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소환수는 엄청난 양으로 존재하며 예를 들어 80억 명의 사람이 약 8억 마리의 뿔 달린 애벌레를 뽑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람바는 다른 소환수는 흔해 빠졌지만 X등급은 단독 개체로 분류되어 각 종류별로 단 하나만 존재한다고 덧붙입니다. 진우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왜냐고 묻지만 람바는 X등급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진우만이 그 단독 개체인 X등급을 소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람바에게서 방금 배운 확률 계산의 심각성을 깨달은 진우는 속으로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소환수 종류가 수만 가지인데 각각이 약 8억 마리나 되니까 그렇다면 그가 X등급을 뽑을 확률은 극도로 낮은 겁니다. 진우는 조만간 이걸 해내는 것보다 복권에 연달아 몇 번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람바는 이미 뽑힌 소환수는 판매되기 전까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그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억 마리의 뿔 달린 애벌레가 모두 소환되면 그 이후에 어떤 소환에서도 뿔 달린 애벌레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이 자신이 마주할 난이도를 낮춰주지는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중급 스크롤을 여는 것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지만 효율이 낮고 게다가 꽤 비싸서 시장에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즉시 마음을 바꿉니다. 진우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급 스크롤을 고수하며 계속해서 노가다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8억분의 1을 찾기로 결심한 진우는 스크롤을 찍기 시작했고 행운의 신에게 자신을 찾아달라고 빌었고 람바는 그의 작은 치어리더가 되어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2주 동안 스크롤을 찢어댔지만 진우와 람바는 완전히 지쳤고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X등급 소환수를 하나도 찾지 못한 채 약 14만 장의 소환 스크롤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소환수를 합성하기 위해 플레이어 존 근처에 방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람바는 크림빵 먹을 생각뿐이지만 진우는 부모님에게 계속 기생할 수 없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잔뜩 얻은 쓸모없는 소환수들을 합성하기 위해 갑자기 람바를 깨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전의 호텔이었던 합성센터에 도착합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건물이 바뀐 것처럼 이 호텔도 합성센터로 변모했습니다. 진우가 번호표를 뽑는 동안 람바는 그가 올바른 합성 순서를 기억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곧 그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성실에 들어서자 람바는 자신의 성장이 진우가 계획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달려있기에 신나게 그를 응원합니다. 먼저 진우는 람바를 등록하고 즉시 합성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능력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많은 잡소환수들이 희생됩니다. 비록 쓸모없는 소환수들이지만 여전히 진우의 돈이 들어갔기에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합성이 완료되자 람바는 레벨 21로 올랐고 지능이 증가했습니다. 진우는 무려 14만 마리의 소환수를 희생해서 얻은 것이 고작 레벨 21이라는 것에 실망합니다. 반면에 람바는 잊지도 않은 근육을 자랑하며 진우에게 칭찬을 구합니다.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람바에게 티를 내지 않고 심지어 그녀를 칭찬합니다. 최대 레벨이 100이므로 람바의 레벨을 의미 있게 올리려면 영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창석은 진우 전담 특별 관리팀을 구성한 후 유난히 친근한 모습을 보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인 병진은 상사가 왜 신이 났는지 궁금해하지만 이 모든 것은 창석이 진우에게 거는 기대 때문이며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뛰어난 인재에게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병진에게 계획입니다. 진우에 대한 최신 소식을 묻고 병진은 진우가 계속 소환 스크롤을 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창석은 진우가 더 많은 스크롤을 받으러 왔다는 소식에 놀랍니다. 병진은 진우가 이전에 받은 1억 5천만 원으로 하급 스크롤을 더 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진우는 그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아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병진은 창석에게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관리부서에서 계속 한 번에 너무 많은 스크롤을 가져간다고 골치를 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석은 매일 많은 양을 주는데도 왜 진우가 자신의 돈을 이 하급 스크롤에 재투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진우의 행동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의심하고 병진에게 진우에게 반값에 팔라고 지시합니다. 병진은 완전히 충격을 받고 진우에게 그런 특혜를 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창석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우가 국가적인 영웅이 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창석은 그때가 되면 국가가 자신을 얼마나 칭송할지 그리고 영웅을 지원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려질 것을 생각하며 기쁨에 겨워합니다. 이 때문에 창석은 마음을 굳히고 단호하게 병진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병진에게 이 사실을 자신들과 지아라는 여자 그리고 태섭이라는 다른 남자로
구성된 팀 사이에 비밀로 하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진우와 람바가 소환 스크롤을 휴지처럼 계속 찍고 있습니다. 람바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냐고 진우에게 불평하지만 그는 죽어야만 멈출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바로 그때 지아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람바는 지아가 자신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재빨리 입을 막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소환 스크롤 구매 건으로 왔다고 알립니다. 진우는 할인을 해주기로 했는지 묻지만 지아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넌지시 떠보려 하지만 진우는 그녀가 단지 그의 요구사항을 맞춰주기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을 압니다. 길게 뜸을 들인 후 지아는 그에게 스크롤을 반값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치 구원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창하게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진우는 그 할인에 놀라지만 지아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추가로 1억 원의 예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진우는 그 소식에 깜짝 놀라고 지아는 그에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 모든 혜택이 그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진우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동의하고 그들의 희생을 완벽히 이해한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지아가 떠나자 진우는 창석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로 인해 그는 그에게 보답하기로 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X등급 소환수를 뽑아야 합니다. 불행히도 말처럼 쉽지는 않았고 얼마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친 람바는 진우에게 불평하지만 그는 폭렬용 마도사와 교관 훈표를 소환할 때까지 멈출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람바는 찢는 소리를 충분히 들었지만 진우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깝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몇 번의 쓸모없는 소환을 더한 후 진우는 우주의 모든 신에게 빌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것이 효과를 봅니다. 그가 또 다른 스크롤을 찢자 밝은 황금빛이 터져 나오며 그는 람바가 처음 나타났을 때와 같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하급 소환 스크롤에서 진우가 그토록 바라던 X등급 폭렬용 마도사가 나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보자 진우와 람바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에는 축하하기 시작했지만 진우는 갑자기 이 행운의 흐름을 타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람바에게 지금이 기세 좋을 때일 수 있으니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람바가 혼란스러워하자 진우는 상승세라는 개념을 설명해줍니다. 그 흐름을 타기로 결심하고 또 다른 스크롤을 찢자 그가 바랐던 대로 진우가 그토록 기도해온 또 다른 X등급 소환수인 교관 훈표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람바는 깜짝 놀라며 상승세라는 것이 정말일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두 소환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며 마침내 힘든 노력이 결실을 맺자 진우는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는 그들을 소환합니다.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던 훈표는 여기가 어디인지 묻습니다. 훈표는 전투 능력이 약한 인기 없는 2등급 소환수였지만 진우는 그의 진정한 가치가 훈련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 스킬은 훈련을 통해 다른 이들의 성장을 돕고 그의 카리스마 스킬은 다른 소환수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스킬들 자체는 별것 아니지만 훈표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장을 통해 교관 스킬을 습득하면 다른 소환수들의 잠재력을 개방하고 성장률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소환수들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진우가 과거에 랭킹에서 앞서 나갔던 이유입니다. 진우는 자신의 소환수를 더 강하게 만들기를 기대하지만 람바는 근육질 마초맨처럼 훈련받고 싶지 않습니다. 진우가 교관에게 인사를 건네는 순간 훈표는 진우가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를 즉시 진우가스로 알아봅니다. 훈표는 진우가 자신의 옛 주인임을 확인하자 그렇게 오랫동안 격리된 후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절을 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진우는 자신의 두 형제가 자신이 키운 그대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주인처럼 그를 지켜봅니다. 폭렬용이 진우에게 정말 진우가시냐고 묻자 진우는 그녀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놀랍니다. 폭렬용은 인간 출신의 D등급 마법사이며 마법 낙제생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속에는 고대 폭렬용이 잠들어 있어 그녀를 엄청난 화염 속성 딜러로 만듭니다. 그녀의 스킬은 용 모양의 화염을 쏘는 폭렬용의 파동입니다. 비록 그 자체로는 평범하지만 훈표의 스킬로 각성하면 그녀는 포식이라는 스킬을 얻게 됩니다. 이 포식 스킬은 보스급 적을 처치할 때마다 폭렬용의 파동의 데미지를 영구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훈표 외에는 아무도 폭렬용의 이 스킬을 개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우는 그녀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플레이어였습니다. 폭렬용은 진우가 정말로 자신의 주인인 진우가시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표현하고 진우 역시 그녀가 그리웠다고 말하지만 그는 아마도 다른 수상한 이유로 그녀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거의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그들에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만 말할 수 있으며 절대 자신을 진우가시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훈쿄와 폭렬용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기 때문에 진우는 쉬기 위해 집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몸이 침대에 닿는 순간 진우는 즉시 잠이 들고 그의 소환수들은 회의를 위해 모입니다. 혼쿄와 블래스트 드래곤은 서로 더 잘 알기에 가볍게 안부를 나눈 후 블래스트 드래곤은 람바와 친해진다. 그 후 람바는 혼쿄에게 인사를 건네며 한 달 동안 함께 일했지만 헤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혼쿄가 영입되었을 때 이미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선배 행세를 하려 한다. 하지만 혼쿄는 그녀를 즉시 무시하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들은 너무 약해서 선배라는 주장은 쓰레기라고 말한다. 람바와 블래스트 드래곤은 그의 시선 아래에서 떨게 된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주인님께 도움이 되려면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혼쿄는 진우가 자는 동안 계속 훈련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는 블래스트 드래곤을 향해 돌아서서 만화를 느끼기 위해 명상을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나중에 포식 스킬을 각성시켜주겠다고 군인처럼 약속한다. 블래스트 드래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혼쿄가 람바를 마주보자 그녀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다. 혼쿄는 스윙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과 함께 근력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람바는 요정은 근육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항의하지만 혼쿄는 진우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 않냐고 되묻는다. 람바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는 말을 끊고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연습을 시작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0번 휘두르라고 하자 람바는 거의 폭발할 지경이다. 그녀는 진우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진우가 평화롭게 코를 고는 동안 혼쿄는 그녀를 쓰레기 봉투처럼 끌고 나간다. 플레이어 본부로 돌아와 지아는 청석에게 국장의 공식 통지로 인해 더 이상 하급 소환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청석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왜 국장이 갑자기 이런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지 궁금해한다. 지아는 국장이 이전에 가져간 모든 소환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상세 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고 알린다. 이로 인해 창석은 불안해하고 지아는 그의 경쟁자인 희수 의원이 배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언급한다. 청석은 희수가 사사건건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 일에 짜증이 난다. 지아는 청석에게 보고 자료는 준비했지만 진우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청석은 소환서를 전달할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자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진우에게서 메시지를 받자 눈이 빛난다. 창석은 지아에게 진우가 필요한 것을 구했다고 했으니 소환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에 창석은 경쟁자인 희수와 단판을 지을 때가 되었다고 결심한다. 한편 진우는 일반 던전을 찾기 위해 산악 지역으로 향한다. 기본적으로 게임에는 시련의 탑, 일반 던전, 요일 던전, 그리고 카오스 드래곤 던전 이렇게 4종류의 던전이 있다. 요일 던전은 일일 재료를 모으는 곳이고 시련의 탑은 다른 던전에 비해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며 플레이어들이 한계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준다. 시련의 탑의 보상은 엄청나지만 사망률 또한 그만큼 높다. 다음은 카오스 드래곤으로 플레이어들이 파티를 맺어 도전하는 레이드 던전이다. 마지막 유형은 일반 던전으로 진우가 들어가려는 곳이다. 스테이지 던전이라고도 불리며 현실에서는 무작위로 나타난다. 플레이어들은 파티를 맺어 공략할 수 있지만 진우는 고인물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몇 분 후 진우는 일반 던전 입구에 도착한다. 던전이 생성된 후 일정 시간 방치하면 몬스터가 쏟아져 나오는 던전 브레이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우는 이 던전을 신속하게 공략하기로 결심한다. 던전 경비원은 진우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확인 후 들어가라고 말한다. 진우가 던전에 들어가자 경비원은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들어가자마자 진우는 사방에서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토벌 던전임을 깨닫는다. 진우는 갑옷을 입은 군대가 오크 무리가 방어선을 뚫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을 지켜본다. 이 모든 장면이 진우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게임을 하면서만 봤던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는 오크들이 병사 두어 명을 다치게 하는 것을 충격 속에서 지켜보고 병사들은 당황하며 힐러를 외친다. 이것이 진짜 전쟁임을 깨달은 진우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 주위의 방어막을 활성화하고 팀을 소환하며 전투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람바, 혼쿄, 블래스트 드래곤 외에도 그는 고릴라를 희생시켜 얻은 D급 황금 요정과 D급 미니콩도 소환한다. 진우는 최고의 D급 힐러는 황금 요정이고 최고의 D급 탱커는 미니콩이라고 생각한다. 진우는 람바에게 혼쿄에게 공격 속도 버프를 주라고 하고 블래스트 드래곤에게는 뒤에서 혼쿄를 어모 사격하라고 말한다. 그는 미니콩에게 오크 대장에게 곧장 향하라고 말하는데 뒤에 있는 거대한 오크 대장을 쓰러뜨리면
전투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크토벌 던전을 꽤 간단하게 만드는 이유다. 미니콩은 진우의 명령을 따르고 거대 오크 앞에 착지하는 순간 즉시 공격을 받지만 미니콩은 그 공격을 막아낸다. 동시에 람바는 혼쿄에게 버프를 걸어주고 혼쿄는 순식간에 오크 무리를 베어버린다. 진우는 혼쿄가 게임에서 기억하던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꽤 놀란다. 진우는 그가 X급 소환수로 표시되었기 때문인지 궁금해하지만 혼쿄가 예상보다 더 잘해주고 있어 만족한다. 이는 던전 공략이 생각보다 훨씬 쉬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른 소환수들이 지시를 수행하는 동안 황금 요정은 거대 오크 대장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미니콩에게 치유 지원을 제공한다. 동시에 병사들은 강력한 아군이 도와주면서 드디어 싸울 기회가 생겼다며 안도한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는 동안 람바는 여느 때처럼 전장에서 무기를 피하며 장난을 치고 있다. 진우는 곧 이를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친다. 람바는 재빨리 사과하고 혼쿄는 진우에게 도끼를 던진 오크를 두들겨 팬다. 한편 블래스트 드래곤은 불꽃을 소환할 준비를 하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그녀는 블래스트 드래곤 웨이브를 발동시키고 거대한 용 모양의 불꽃이 앞으로 분출되어 즉시 오크들을 미디엄 레어로 익혀버린다. 거대 오크 대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바싹 타버리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곤경에 처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하기도 전에 혼쿄가 달려들어 단 일격에 그의 머리를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리고 던전을 클리어한다. 첫 팀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블래스트 드래곤은 레벨 5로 레벨업하고 지능이 2 증가한다. 혼쿄도 같은 레벨에 도달하지만 그의 지능은 1 증가한다. 진우는 501원 상당의 중급 소환서를 보상으로 받는다. 단 2분 만에 그 금액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진우는 가능한 한 빨리 다음 던전을 찾기로 결심한다. 람바가 모두의 레벨업을 축하하는 동안 진우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되돌아본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는 노가다로 인생을 역전시키기로 결심한다. 본부로 돌아온 창석은 자신을 현재의 곤경으로 이끈 모든 결정을 후회하느라 바쁘다. 지아는 그가 어리석은 내기를 했다고 꾸짖으며 어디서 그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할 자신감을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창석은 희수가 먼저 시작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불과 몇 분 전 그는 희수와 결판을 내기 위해 회의에 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하고 말았다. 희수는 의기양양하게 청석이 지금까지 쓸모있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돈만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청석이 추천한 인재들은 단 한 번도 국가대표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석은 이 모욕에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지만 반격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희수는 멈추지 않고 창석이 화요일 던전 기록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거들먹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석이 아무리 반격하고 싶어도 희수가 훈련시킨 인재들은 매년 국가대표팀에 선발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짜증나는 녀석일지 모르지만 창석은 그가 허세를 부릴 만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창석은 쓰레기 취급받는 것에 질려서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인재를 키우겠다고 대담하게 주장했고 희수는 그의 주장을 이용해 내기를 제안했다. 국가대표 플레이어 제한이 10명이므로 희수는 누구의 인재가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는지 내기하자고 제안했다. 청석은 동의했지만 희수는 패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열등함을 인정하고 사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순간의 흥분 속에서 청석은 동의하고 희수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린 청석은 그런 터무니없는 거래를 한 것을 후회한다. 지아는 그가 진우 때문에 내기를 받아들였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진우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평범한 게이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랭커 플레이어들과 비교하면 지아는 진우가 그냥 쓰레기라고 느낀다. 창석은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충분한 지원만 해준다면 진우가 진짜 백이라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한다. 그는 진우에게 투자하면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창석이 그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 갑자기 태섭이 거의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들을 놀라게 한다. 창석은 그에게 수십 개의 던전을 공략해온 플레이어에 대해 조사하라고 했고 그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싶어 했다. 놀랍게도 태섭은 그들이 찾던 플레이어가 바로 진우라고 발표한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의심이 많았던 지아조차도 한 달 전에 등록한 사람이 어떻게 D급 던전 여러 개를 5분 이내에 공략했는지 궁금해하며 즉시 믿게 되었다. 자신의 모든 계산이 마침내 맞아떨어지자 청석의 얼굴이 즉시 환해진다. 그는 지아에게 자신이 내내 옳았으며 진우가 모든 것을 걸 만한 인재였다고 상기시키며 약을 올린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자신의 수명보다 0이 더 많은 은행 계좌를 확인하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그는 단 4일 만에 무려 16,000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 4일 동안
진우와 그의 팀은 160개의 D급 던전을 공략했고 이것은 던전 공략에서 얻은 중급 소환서를 팔아본 돈이다. 람바와 다른 이들이 대부분의 피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자신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축하한다. 그는 이 새로운 세상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며 게임으로 인생을 낭비했던 그 모든 세월이 마침내 보상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돈을 여러 은행 계좌로 나누기로 결심한다. 하나는 팀의 생활비, 다른 하나는 가족을 위해 저축,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한 그는 저축 매달 최소 0원을 그곳에 저축하여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쓸 계획이다. 진우는 자신이 어떻게 백수에서 매달 0원을 쉽게 버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소환수에게 쓸 돈을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기로 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진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로서의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진우는 여러 던전을 클리어하면서 소환수들이 모두 레벨 30을 넘었으니 룬과 강화 장비를 장착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일 던전 파밍이며 진우는 이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핵심 소환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핵심 소환수를 살 수 있는지 플레이어 웹 거래소를 확인하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에 혼이 나갈 뻔한다. 진우는 평범한 C급 소환수를 얻는데 이렇게 비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B급 소환수는 심지어 최소 2억 원이나 또한 했다. 거래소에 A급이나 S급 매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이는 그것들을 얻을 확률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진우는 본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한다. 본부에서는 병진이 창석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진우가 새로운 요청을 보냈다고 알린다. 처음에 창석은 자신의 최고 유망주의 요청을 들어줄 생각에 신이 났지만 병진이 그 목록을 보여주자 흥분은 사라진다. 창석은 진우가 10억 원이 넘는 터무니없는 양의 소환수를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믿을 수 없었던 창석은 병진에게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확인해달라고 묻는다. 그는 그 요청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본부는 핵심 직원에게조차 그런 특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창석 자신도 C급 소환수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병진에게 진우가 목록에 있는 아이템과 교환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묻는다. 병진은 그것이 모든 일일 던전의 타임어택 비법이라고 말한다. 창석은 진우가 단지 조각난 정보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담한 거래라고 생각한다. 터무니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병진에게 국장을 설득해보겠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불행하게도 국장이 제안을 즉시 거절했기 때문에 창석의 자신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좌절감에 휩싸인 창석은 자신처럼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항상 꼴찌라고 지적하며 화를 낸다. 태섭은 그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지아가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지아는 진우의 목록이 좀 과했기 때문에 요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에 놀라지 않는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창석처럼 열정적일 수 있기를 바란다. 태섭은 창석에게 국장이 뭐라고 했는지 묻고 창석은 국장이 진우가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문제는 진우가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이 고급 소환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아는 모든 일일 던전 클리어에 대한 진우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대박일 것이라고 믿는다. 창석 또한 좋은 거래라고 믿지만 본부의 윗대가리들은 진우의 우월함을 알아볼 만큼 똑똑하지 않다. 지아는 창석에게 진우가 요청하는 가격은 그가 제공하는 가치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고 말한다. 창석은 10억 원이 넘는 돈은 결코 푼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 갑자기 지아가 대신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창석에게 지아의 배경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알고 보니 지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인 대송그룹의 넷째 손녀였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금수저로 태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플레이어에 더 관심이 많아 경영권을 포기했다. 그리고 현재 그녀가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플레이어는 다름 아닌 진우인데 그는 초보자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우가 국가와 대담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아에게는 눈에 띄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이 지아가 진우를 위한 일인 기획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계기였다. 그녀는 그에게 투자하고 그가 제공하는 정보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어 한다. 새로운 기획사는 본부와는 독립적이며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질 것이다. 장석이 그녀에게 그런 돈을 쓰는 것이 확실하냐고 다시 묻자 지아는 어리둥절해한다. 그녀는 자신의 은행 잔고는 그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창석은 재벌 상속녀에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낀다. 지아는 그 돈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를 안심시키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우를 만나기로 결정한다. 다음날 지아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우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진우는 들어서는 순간부터 5성급 대우를 받으며 본부가 자신에게 상당한 왕족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느낀다. 앞서 지아가 그의 요청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는 놀랐다. 그는 자신이 하찮은 정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그들이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아가 협상하기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점에 약간 불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녀 덕분에 진우는 5성급 호텔보다 더 엄청난 레스토랑에 올 수 있었다. 들어오는 길에 받은 대우는 그를 어울리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싶을 만큼 관대하게 만들었다. 진우가 다시 지아와 마주하는 순간 그는 그녀에 대해 조사해보았고 그 결과에 거의 혼이 나갈 뻔했기 때문에 약간의 압박감을 느낀다. 그녀의 외모, 집안 배경, 능력은 완벽 그 이상이었다. 그녀가 최고 성적으로 플레이어 본부에 입사했지만 진우는 재벌 3세가 본부에서 단순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지아는 와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진우는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에 놀란다. 지아는 그에게 오늘의 용건은 본부가 아니라 자신과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자 지아는 진우에게 본부가 더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소식을 전한다. 평소처럼 그녀는 진우에게 그를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리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신세 타령에 속지 않는다.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챔피언처럼 거절을 받아들인다. 어차피 혼자서도 랭킹 1위를 차지할 수 있으니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진우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가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르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아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시한다. 그녀는 그에게 전담 기획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진우는 온갖 관료주의가 판치는 본부와 달리 오직 이익에만 집중하는 대송 같은 기업이 더 잘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 제안을 잠시 고려한다. 진우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동안 자신은 확실히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우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그의 정보를 최고 가치로 사줄 사람이다. 그의 망설임을 감지한 지아는 자신과 일할 때의 이점들을 나열한다. 그녀는 대송그룹이 그에게 전문적인 관리와 한도 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진우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아와 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한다. 진우는 그녀에게 아부하며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지아는 그 칭찬을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서로 뜻이 맞는 것 같자 그녀는 제안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날 그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다. 지아는 그에게 요청한 소환수들을 확인해보라고 하지만 진우는 아직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다. 하지만 지아는 그가 계약서에 서명하든 안 하든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선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진우는 재벌 상속녀가 10억 원이 넘는 선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에 감탄한다. 다음날 아지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진우를 찾아 나선다. 그녀는 그가 따로 거처를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지아가 그녀를 지나가고 아지는 완전히 넋을 잃는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지아가 SNS에서 본 사람처럼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지는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려 애쓰는 동안 잠시 머리가 멍해진다. 잠시 후 그녀는 마침내 지아의 정체를 기억해내고 입이 떡 벌어진다. 같은 시각 진우는 운동을 하고 있고 한교는 소환수들을 드림팀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훈련시킨다. 갑자기 그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이들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멈추라고 알린다. 곧 지아가 도착하고 모두 마침내 휴식을 취한다. 그녀는 진우가 아침부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소환수들이 평소에 말 못하는 소환수들처럼 서 있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 중 일부는 전에 본 적이 없다는 것도 알아차린다. 진우는 그들이 자신의 주력팀이며 나중에 소개해주겠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서둘러 그들에게 다른 곳에서 훈련을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들이 떠난 후 지아는 진우에게 약속했던 선물을 주고 그는 그것을 거래 형식으로 받는다. 진우는 그 거래가 플레이어 간의 거래를 지원하는 게임에서와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아이템을 샀거나 팔거나 교환하고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면 플레이어들은 성공적으로 교환을 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른 플레이어를 속인 플레이어를 찾아내 죽을 때까지 저주한다. 진우는 지아가 제공한 소환수들을 확인하고 그녀가 그의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즉시 거래를 수락하고 지아에게 귀중한 선물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그녀는 진우에게 계약서를 제시하며 거래 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아는 그에게 새 기획사의 이름이 그들의 성을 조합한 유백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지분 70%를 제안하고 자신은 25%를 가지며 나머지 5%는 창석에게 남겨둔다. 그녀는 창석은 본부에 남아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할 것이며 태석과 병진은 새로운 기획사로 영입될 것이라고 그에게 알린다. 진우는 태석과 병진이 이미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궁금해하지만 지아는 그들에게 이전 연봉의 3배를 제안하자 그들이 이미 기쁘게 사직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지분 70%를 갖는 것이 지아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고 느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인다. 하지만 지아는 자신의 25% 지분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므로 자신의 제안에 확신이 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게다가 1인 회사이기 때문에 의결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지아가 그에게 그렇게 많은 지분을 준 것은 그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고 싶기 때문인데 이것은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진우는 마침내 그녀의 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해 그녀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멋진 일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갑자기 훈교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잠시 후 그는 아진과 그녀의 그림자 소환수의 다리를 잡고 도살장의 고기처럼 끌고 나타났다. 진우는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라 덤불 뒤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 다그치지만 아진은 아직 훈교의 은밀한 포획에서 회복 중이었다. 지아가 떠난 후 진우는 아진에게 왜 주변을 어슬렁거렸는지 추궁했다. 그는 여동생이 지아의 팬이라서 아까 그녀를 알아보고 몰래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진은 자신이 이상한 사생팬이 아니며 그저 호기심에 지아의 뒤를 따라 걸었을 뿐이라고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행동이 전형적인 스토커 짓이라고 납득시키려 했다. 진우는 왜 그냥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염탐했는지 묻는다. 아진이 진실을 말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진실 상태 이상을 걸어 강제로 자백하게 만들었다. 더는 버티지 못한 아진은 오빠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두 사람을 염탐하고 있었음을 실토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오빠가 어떻게 지아처럼 중요한 인물을 아는지 말하라며 다그쳤다. 그녀는 진우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한 번에 수많은 질문을 쏟아낸다. 지아가 떠나기 전에 아진에게 인사를 건넸고 아진은 마치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룬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계약상 진우의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으므로 나중에 만나 뵙길 바란다며 지아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아진은 진우에게 왜 지아를 만났는지 계속 귀찮게 물었고 심지어 극적인 효과를 위해 거짓 눈물까지 보였다. 진우는 마침내 굴복하고 자신이 유명한 게이머였다는 사실을 포함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또한 자신의 던전 기록, 경신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본부에서 지아를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했다. 아진은 진우가 게임에 중독됐었다는 말을 언급하며 그게 소환사 대전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진우는 다른 게임이었다고 말하며 재빨리 부인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전설적인 진우가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기에 소환사 대전은 1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아진에게 거짓말했다. 그럼에도 아진은 그가 만겜으로 취급받던 게임을 1년이나 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녀는 그의 게임에 대한 집착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고 지적하며 자랑스럽게 그를 툭 친다. 진우는 여동생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알면 그녀가 위험에 처할까봐 참는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3년 동안 가족이 그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진우는 그들을 복잡한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되찾는 것보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한다. 아진은 왜 이제야 진실을 말해주냐고 묻고 진우는 언젠가는 말해주려고 했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나중에 부모님께 모든 것을 설명할 계획이니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진우는 다른 소환수들이 조용히 하려고 애쓰는 동안 아진의 소환수가 성가신 파리처럼 구는 것을 발견한다. 짜증이 난 훈교가 그걸 잡으려 하자 진우는 아진에게 왜 다크엘프가 이상하게 구는지 물었다. 그는 섀도우 울프를 구해서 엘프와 짝을 지어주라고 조언했다. 그게 없으면 다크엘프는 계속 머리 나쁜 쓰레기로 남을 거라고. 아진은 섀도우 울프라는 소환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진우는 그것이 B급 소환수라고 말하고 아진은 희귀한 B급 소환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해한다. 그녀는 경매장에서 그것을 검색해보고는 구매에 필요한 터무니없는 가격을 보고는 거의 기겁했다. 아진은 진우에게 자신이 벌려면 20년은 좋게 걸릴 5억 원이라는 정신나간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냐며 따져 물었다. 하지만 진우는 동요하지 않고 한 달 안에
그것을 구해주겠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아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주장을 믿지 않고 허풍 좀 그만 떨라고 말한다. 그녀는 각성 전에 고작 1년 게임했다고 멋있는 척하지 말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아진은 섀도우 울프는 자신이 돈을 모아 사겠다고 하지만 진우는 나중에 자신이 그걸 구해줬을 때 놀라서 기절이나 하지 말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아진이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소환수들과 함께 떠난다. 당당하게 떠나는 오빠를 보며 아진은 그에게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고 예전에는 그렇게 위압적이던 자신의 섀도우 엘프가 이제는 눈에 하찮은 모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진이 확신하는 한 가지는 오빠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주일 후 진우의 새로운 팀은 그를 또 다른 던전으로 보낼 준비를 한다. 그들은 그에게 새 조끼를 건넸고 지아는 매일 던전 공략마다 이걸 입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유백회사의 첫 번째 상품은 정보이므로 공략 영상을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이 첨단 조끼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장비를 착용하면 모든 것이 고화질로 녹화된다고 설명한다. 지아는 진우에게 조끼가 가벼워서 임무 중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조끼를 입는 것을 도와준 후 그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 시작하며 진우에게 던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미소를 보낸다. 던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진우는 지아에게 월요일 던전은 처음이라고 알린다. 그는 공략이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찮은지 묻는다. 지아는 녹화된 것 중 가장 좋은 부분만 편집할 것이므로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들어가기 전에 그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국내 기록을 깨도 괜찮은지 묻는다. 그의 요청에 당황하면서도 지아는 그래도 된다고 말했지만 방금 공략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기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투자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래도 그녀는 그에게 긴장을 풀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하라고 말한다. 진우는 동의하고 마침내 약 7분인 월요일 던전의 국내 기록을 쉽게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들어간다. 월요일 던전은 공격형 룬을 드랍하는 유일한 던전이며 클리어 시간이 랭킹을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공격 룬은 소환사 대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 없이는 플레이어가 성장할 수 없기에 만능 룬이라고도 불린다. 진우는 월요일 던전이 30분 동안 언데드 웨이브를 막아야 하는 디펜스 던전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하지만 클리어 시간이 여전히 랭킹에 중요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최종 보스인 리치를 물리쳐 순식간에 클리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종 보스를 공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 되었다. 그런 다음 진우는 팀을 선택하기 전에 새로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그는 자신의 소환수들을 세 팀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용도에 맞게 구성했다. 진우는 B팀을 선택하는데 X등급 훈교, C등급 소환수인 전투보안관, 미니콩, 광휘의 사제, 그리고 유일한 D등급인 황금 요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우에게 언데드 군단이 몰려오고 있으며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막으라고 지시한다. 30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진우의 팀은 미니콩을 선두로 날뛰기 시작한다. 미니콩이 첫 번째 웨이브를 뚫고 나간 후 진우와 그의 소환수들은 다음 웨이브를 준비하며 계속 움직인다. 진우는 고지대로 이동하라고 명령했고 훈교는 진우가 현재 녹화 중임을 알기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여 자신의 지능을 보여주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고 진우와 그의 팀은 2분 만에 정상에 도달했다. 훈교는 언데드를 버터처럼 베어 넘기고 미니콩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그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활약에 너무 감명받아서 그들이 자신의 적이 아닌 것에 감사한다. 그러고 나서 진우는 전투보안관에게 다가올 일에 대비하라고 말한다. 보아하니 전투보안관은 장거리 공격에 뛰어나지만 데미지가 상당히 낮아서 플레이어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는 리치의 HP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려 했다. 진우는 보안관에게 아직 발사하지 말라고 하고 광휘의 사제에게 먼저 축복 스킬을 시전하라고 명령한다. 그녀의 축복 스킬 효과는 기본적으로 리치의 원거리 면역 스킬인 다크 쉴드를 제거한다. 진우는 쉴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보안관에게 발포하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니콩이 언데드를 찢어발기느라 바쁘고 포위당하자 광휘의 사제가 스킬을 시전하여 돕는다. 보안관이 리치에게 여러 발을 쏘았지만 몬스터는 그것을 거의 다 버텨냈다. 진우는 이 정도는 예상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리치의 HP는 실제로 매 공격이 명중할 때마다 떨어지고 있다. 플레이어들은 룬이 약해서 이 방법을 항상 비효율적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사용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진우처럼 유능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언데드 중 하나가 진우를 쓰러뜨릴 목적으로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의 믿음직한 교관이 나타나 그 몬스터를 베어버렸다. 올바른 스킬과 효과적인 방법을 결합하여
진우와 그의 소환수들은 마침내 보스 몬스터를 쓰러뜨린다. 그는 4분 만에 던전을 클리어하여 이 부문 국내 기록을 경신한다. 한편 지아와 그녀의 팀은 밖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아는 그에게 소환수들을 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우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는 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진우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병진은 그녀에게 진우가 모든 요일 던전 기록을 깰 수 있을 것 같은지 묻는다. 지아는 그 질문에 당황하고 병진은 그가 화요일 기록을 깬 것만으로도 이미 인상적이지만 진우가 다른 던전들을 어떻게 클리어할 계획인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자 지아는 그들이 걱정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아는 그들에게 자신이 자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만약 그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더라도 자신을 믿고 따라준 그들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두 사람을 안심시킨다. 심지어 월급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녀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열정적으로 껴안으며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있다고 결론 내린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아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며 게다가 진우가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다. 지아는 그가 던전에 들어갈 때 마치 던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편안해 보였기 때문에 뭔가 더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기록이 깨졌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어떤 기록이 깨졌냐고 묻자 관계자는 월요일 던전 기록이라고 밝힌다. 새로운 기록은 4분으로 이전 기록보다 3분이나 빠른 기록이다. 모두가 누가 기록을 깼는지 물으며 흥분 상태에 빠진다. 병진과 그의 동료는 그것이 진우라는 것을 깨닫고 할 말을 잃는다. 지아마저도 흥분과 드디어 대박을 터뜨렸다는 생각에 몸을 떨기 시작한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새로운 사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직 던전 안에 있는 진우는 다른 할 일이 있어 기록 장치를 끈다. 알고 보니 그는 현재 팀으로 자동 전투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게임에서는 요일 던전을 클리어하면 자동 전투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 소환수들이 계속해서 반복 사냥을 하는 한 보상은 자동으로 계속 쌓일 것이다. 진우는 훈표를 소환 해제하고 람바를 꺼내 노가다는 그녀에게 맡긴다고 말한다. 람바는 교관 대신 자신이 그 임무를 맡게 된 것에 놀라고 진우는 교관은 다른 이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는 그녀에게 훈표와 훈련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묻지만 평소 훈련 시간에 겪는 일을 떠올리는 순간 그녀는 기꺼이 월요일 노가다를 받아들인다. 진우는 다른 소환수들이 훈련에 집중하는 동안 자동 사냥을 통해 보상을 쌓을 계획이다. 진우는 이것을 낭비 없는 완벽한 루틴이라고 부른다. 던전에서 나가면서 그는 람바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고 그녀는 기꺼이 그 임무를 받아들인다. 진우가 던전에서 나오자 왕족처럼 환영받고 지아는 그를 믿고 있었다며 축하해준다. 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조끼를 건네고 녹화 영상이 그 안에 있다고 지아에게 말한다. 진우는 그녀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없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진우에게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테니 뉴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진우는 기록이 공개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그의 가족을 보호해주겠다는 지아의 확신이다. 나라의 깡패들이 들끓기 때문에 진우는 회사가 더 나은 보안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자 지아는 진우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그의 가족이 안전하도록 하겠다고 확신시킨다. 화요일 요일 던전에서는 진우가 자신의 소환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이전 기록을 경신한다. 수요일 요일 던전은 추운 지역에서 열린다. 진우는 던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미 몸을 떨고 있다. 그는 즉시 각각 C급과 B급인 서리, 고양이와 바람매를 소환한다. 또한 그는 B급인 티타늄 골렘을 꺼내고 골렘과 함께 C급인 뿔 요정이 동행한다. 그리고 용마도사를 꺼내며 활용점정을 찍는다. 이런 던전에서는 냉기 저항이 있는 소환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진우는 알고 있으며 그중 최고는 서리 고양이다. 그들이 싸워야 할 몬스터들이 곧 나타나는데 바로 성난 눈사람 무리다. 진우는 즉시 골렘을 움직이게 하고 매를 이용해 속도 버프를 제공한다. 진우와 그의 팀은 골렘 위에 올라타고 골렘이 추운 황무지를 질주하는 동안 진우는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한다. 하지만 던전을 클리어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상이 없기에 그는 기꺼이 견뎌낸다. 눈사람들이 그들에게 얼음 투사체를 던지기 시작하지만 골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모든 것을 막아낸다. 하지만 진우에게 골렘은 방어용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는 골렘이 오직 그것만이 갈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했다. 골렘이 절벽을 붙잡고
정상으로 뛰어오르려는 순간 진우는 폭렬의 용마도사에게 정상에 도달하자 보스 몬스터가 나타나고 진우는 뿔요정에게 맡은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 뿔요정은 폭렬의 용마도사가 불꽃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거대한 인화성 액체를 방출한다. 온 지역이 불길에 휩싸이며 그 과정에서 보스 몬스터가 죽는다. 진우는 4분 만에 클리어할 수 있었기에 자신의 놀라운 성과를 자축한다. 자축하던 중에 그는 멀미 때문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이후 진우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진우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더 이상 요행이 아닌 것처럼 보이자 모두가 진우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주요 언론 매체들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큰 물음표와 함께 그를 일면에 실었다. 다른 플레이어들도 진우의 사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는 평범해 보이지만 최고의 플레이어들의 기록을 깨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목요일 던전에 도전할 준비를 하자 모두가 그가 마침내 벽에 부딪힐 것인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집중한다. 이사회 이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비서에게 전화해 진우에 대해 더 물어본다. 두 사람은 진우가 바로 창석이 그들에게 추천했던 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진우가 정보의 대가로 소환수들을 원했지만 정보를 주기 전에는 거절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 시점에서 이사장은 진우가 진짜 실력자라는 것을 깨닫고 좌절감에 한숨을 쉰다. 이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 진우를 더 가까이 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정치에서는 결과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는 창석이 원했던 대로 진우를 지원했다면 그 시점에서 얼마나 큰 이득을 얻었을지 알고 있다. 이사장은 이 일에 대해 조용히 희수를 탓하는데 그들은 사실상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황금 거위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이사장은 비서에게 진우에게 연락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라고 지시한다. 요일 던전의 보상에 대해 말하자면 월요일과 수요일 던전에서는 루니, 화요일 던전에서는 연마제가 나온다. 목요일 던전에서는 스킬북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진우가 도전하려는 던전이다. 스킬북에 고유 스킬은 없지만 다른 유용한 스킬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파밍할 가치가 있다. 게다가 이는 일요일 던전에서도 스킬북이 나오기 때문에 진우가 굳이 일요일 던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목요일 던전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들은 일요일을 쉬는 날로 삼는다. 잠시 후 보스 몬스터가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목요일 던전은 보스러시 형태다. 던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방어력을 가진 보스와 마주치게 된다. 일반적인 공략법은 하얀 늑대를 이용해 끊임없는 공격으로 방어력을 깎는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이런 방식에 관심이 없다. 초당 데미지만 충분하다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우는 말렙 소환수들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상을 공략법으로 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우는 늑대를 이용해 방어력을 깎는 정석적인 방법을 고수하기로 결정한다. 말렙 소환수가 없어도 그는 도전에 임할 수 있다. 보스 몬스터인 흑골렘에게는 머리라는 약점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진우는 소환수들에게 골렘의 머리를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몬스터의 머리에 집중 포화를 퍼붓는다. 공격이 너무나 격렬해서 골렘은 순식간에 머리를 잃고 보스 몬스터는 쓰러진다. 진우는 5분 만에 던전을 클리어하고 1분 차이로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던 것에 기뻐한다. 진우는 훈표가 정말 사기적이라고 인정하지만 그의 모든 기대는 1초 만에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소환수인 폭렬의 용마도사에게 쏠려있다. 언제나처럼 진우는 소환수들에게 던전을 다시 돌라고 말한다. 진우가 마침내 던전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이사장실에서 온 본부 관계자 2명과 마주친다. 진우는 자신의 여정에서 그 부분은 이미 끝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관계자들은 지난번 그의 제안을 검토했으며 그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기에 자신들의 결정을 재고했다고 알린다. 그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진우가 끼어들어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속으로 진우는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 모든 제안을 일일이 검토할 본부와는 달리 지아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냥 건네줄 의향이 있기 때문이다. 진우는 두 사람에게 다른 회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에게 할 말이 있다면 유백을 책임지고 있는 지아를 통하라고 한다. 그가 걸어가자 두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유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들 중 한 명은 즉시 이 모든 일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그의 동료는 이미 큰 보석을 놓친 것이 아닌지 걱정한다. 금요일 던전은 다른 던전과 다르게 운영되는데 다른 던전들이 몬스터를 죽이는데 집중하는 반면 금요일 던전은 플레이어가 직접 달려야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던전을 준비하기 위해 진우는 훈련을 하러 외딴 지역으로 향한다. 그는 와이번을 소환하고 와이번에 올라타 동해로 향한다.
와이번에 앉아 진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멋진 풍경을 감상한다. 그는 마치 첫 장난감을 받은 아이처럼 미소 짓는다. 진우는 와이번 비행에 빠르게 적응하고 마침내 착륙했을 때 훈표와 폭렬의 용마도사가 그를 칭찬한다. 진우는 그것이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첫 비행은 힘들었다고 알려준다. 그제야 진우는 두 사람이 게임 시절에 와이번과 돌고래를 실제로 탔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칭찬 세례가 끝난 후 진우는 이제 돌고래 타기 연습 시간이라고 말한다. 진우는 믿음직한 소환수들에게 이미 경험이 있으니 그들을 믿고 있다고 말한다. 훈표와 폭렬의 용마도사는 그를 돕기 위해 여기 있다며 안심시킨다. 며칠 후 진우는 마침내 특별한 룬을 드랍하는 금요일 던전에 도전한다. 그곳은 또한 그가 타임어택의 신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던전이기도 하다. 도전을 준비하며 그는 바람매를 불러 속도 버프를 걸어달라고 말한다. 매가 그렇게 하자 타이머가 카운트다운되는 동안 진우는 트랙을 질주한다. 트랙을 달리면서 날아오는 투사체도 피해야 한다. 항상 핸드폰으로만 하던 진우였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니 화면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재미있었다. 트랙을 계속 달리던 진우는 자신이 알고 있던 숨겨진 루트로 접어든다. 그 길은 원래 위로 달려가야 하는 수로였지만 진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는 돌고래를 소환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위쪽의 장애물들을 피한다. 잠시 후 돌고래가 물 밖으로 튀어오르자 와이번이 그 뒤를 잇는다. 그 순간부터 진우는 와이번을 타고 나머지 장애물들을 모두 날아서 넘었고 순식간에 결승선에 도달했다. 진우는 놀랍게도 단 2분 만에 던전을 클리어했고 이로써 그는 여느 때처럼 국내 신기록을 경신했다.